안녕하세요. 제8회 의당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원광대학교 정경훈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의당학파의 항일 행적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항일이라 하면 의병 활동뿐만이 아니라 일제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적어본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연구의 목적은 의당학파 문인들의 정체성의 확립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당학파에 대해 현재까지 화서학파의 동질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의당학파는 화서학파하고 다른 제천지역에서 자생된 문파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의당학파, 특히 의당학파의 종장인 의당 박세아를 화서학파로 이렇게 연구되어진 몇몇 논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천의병에서의 의당학파의 위상 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천의병이라고 하면 화서학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을미의병을 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의병사에 있어서 전개의병에 해당되는 을미의병의 중심을 선 화서학파로 많이 인식이 되었지만 의당학파 문인들도 다수 이 제천의병에 참여했음을 제가 이번 논문을 통해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당학파의 연구를 앞으로 좀 더 심화하고자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말 의병 기록 자료들은 솔직히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최초의 자료는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천야록은 황현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의병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은식이 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역시 의병의 모든 기록을 적었는데 대체적으로 의병장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황현이나 박은식의 이 기록들은 1920년대 전후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봉우란 사람이 쓴 의병전이라는 이 작품인데요. 이것은 한문 문체로 의병 개개인의 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1920년대에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작품은 광복 이전, 해방되기 이전에 나온 작품들로 의병이 일어나고 의병이 활동이 잠잠해진 이후 바로 기록된 책들이라 신빙성이 있는 작품으로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90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된 독립운동사 자료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집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의병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인 문집을 비롯하여서 의병장들, 특히 당시에 의병장에 활약했던 인물들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즉 해방되기 이전에는 문집 가능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대체적으로 문집이 가능되는데요. 개인 문집 안에 이 의병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의병사에 있어서 의병사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자료는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당학파의 항일 기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당학파의 항일 기록에 대한 자료들은 한 곳에 집중되어서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의당 박세와의 의당집이 있고요. 의당집 안에서도 주로 연보의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암 유인석의
의암집이 있습니다. 의암 유인석은 화서학파의 적전제자인데요. 당시 제천에서 의당 박세화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향음줄에도 같이 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의암 유인석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 직접 본진에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격려를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의암집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후의 논문에는 아직 밝히지를 않았는데 의암 유인석이 나중에 이후에 의병이 실패한 이후 간도로 서간도로 이주를 할 때 제천 지역의 의병들을 의당 박세화한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 분의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에 의암집에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재 김영식이란 분의 을사동 분안기라는 기록을 보면은 의당 학파가 의병 활동을 거병할 때의 상세한 기록이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심원 이규명이란 사람의 기년이란 작품을 보면 의당 박세화 선생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문경에서 피체가 되어 그 한성사령부까지 이동을 했는지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강 이강년, 즉 우리나라의 독립의병사에 있어서 후기 의병의 아주 대표적인 활약을 하신 제천이나 문경이나 이쪽에서 활약을 하신 운강 이강년의 운강 선생 창의일록이라는 기록에 보면은 바로 의당 학파 문인들의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려자 송상도의 기려수필은 송상도라는 사람이 쓴 작품으로 이 기려수필은 사실 수필이란 형식으로 갖고 있지만 전 작품이 다 의병과 관련된, 그 다음에 경술국치 이후에 조선이 망하면서 그때 순국하신 자결을 하신 분들의 기록까지 폭넓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기록 이외에도 개개인의 문집 속에 있는 의당학파의 기록들은 많이 보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굴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당학파 안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항일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당 박세화 선생은 논외로 하고요. 의당학파 문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회당 윤응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는 군서이고 호는 회당, 본가는 그 파평윤씨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양평인데 이분은 1896년 을미의병, 즉 유인석이 일으킨 그 을미의병 당시에 유인석 의진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기록이 의당집 연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의당 박세화 선생과 함께 용화동에서 함께 거의를 했다가 체포되어서 구금되었고 투호까지 된 기록이 있어서 2015년도에 보훈처로부터 건국 포장 추서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아마 의당 선생님 이후에 적전을 이으신 윤응선 선생도 역시 그 의병 활동을 하셨다는 확고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현국이라는 분입니다. 호는 직당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자는 사연이고 호는 직당, 본가는 평산시입니다. 고향은 바로 그 여주 본두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산소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분은 1905년도경에 경북 문경에서 거의를 기도했던 박세화의 체포에 반발하여 항의하다가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이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경북 문경, 정확히 얘기하면은 바로
단양과 문경 사이에 있는 그 동전이라는 곳입니다. 그 월악산의 바로 그 남쪽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지금은 아마 건학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박세화 선생께서 용화구곡에서 거처를 하시다가 그 넘어 건학이라는 곳으로 다시 넘어오셨는데, 거기에서 1905년에 김영식을 비롯하여 윤응선, 그 다음에 여러 문인들이 거의를 하고자 모의를 하였습니다. 거의를 하고 다 준비를 하여 가지고 지역 주민 200명과 함께 의병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때에 그 일이 불발되고 그 사실이 중간에 새에 나가서 의당 박세화 선생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셔가지고 문경에 있는 병참소에 구금이 되셨다가 나중에는 한성사령부로 이송이 되어 8개월 동안 투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당 선생께서 문경 병참소로 투옥이 되자 이 신현국 선생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언급되어질 그 이수영 선생께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의경들이 이 신현국 선생을 다시 대구 형무소로 3개월 동안 투옥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의당집 연보 을사년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현국 선생의 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직당집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의당학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지 못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에 저희 의당학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되자 작년 2020년도에 대통령 표창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의당학파의 그런 독립유공자 한 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암 안재극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는 기호고 호는 사암인데, 이분의 출생지와 그 활동지는 주로 경북 예천입니다. 이 경북 예천은 사실 그 월악산의 그 남반부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곳에 태어나셔가지고 의당 선생님 그 후반기, 의당 선생님이 생존했던 그 후반기에 그 사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이강년의 그 이병진의 그 좌종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그 이강년의 그 창의일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국치 이후에 이강년의 아들인 이승재와 함께 다시 거의를 도모하다가 체포된 그런 기록이 있어서 1995년도에 독립유공자 건국 포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보면은 사암 선생께서는 1995년도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된 신영국 선생께서는 2020년 굉장히 늦은 이렇게 해에 추서가 됐는데, 이런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의당학파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너무나 소략하고 전무했기 때문에 의당학파는 하나의 학파로만 존재했음만 알고 의병이나 거의 또는 항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기록들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논문에 있어서 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의당학파 문인들 중에 독립유공자로 이제 추서가 돼도 전혀 뭐 이상이 없을 정도로 혁혁한 공로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된 이분은 광명근, 호는 열제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는 경목이고 호는 열제, 본가는 그 현풍입니다. 저술로는 열제유고가 있는데, 이 열제유고는 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포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열제유고를 접한 분이 현재 거의 드물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1896년에 제청의병의 그 충주성 전투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회당 윤흥선 선생님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광명근 선생께서는 윤흥선, 그 다음에 유언필 등과 같이 이 의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수안보와 가흥에 주동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의암집에 일본군을 공격한 기록이 바로 그 의암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당집의 연보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병현이라는 사람이 쓴 한말의 조선 화녀 승남 그 제천편에 보면은 바로 이 광명근 선생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제천의병에 참여했던 언급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열제유고에도 당신이 한 행적에 대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할 분은 바로 유원필이란 분입니다. 이 유원필이란 분은 의당학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인물이냐면은 의당 박세화 선생은 사실 제천뿐이 아니고 함흥,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고원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하를 해서 제천에 안착을 했을 당시에 제천의 모든 사적인 일들을 다 봐주신 분이 바로 이 유원필이란 분입니다. 자는 성이고 호는 일제입니다. 그래서 본가는 진주유씨인데 저술로는 일제유고가 있습니다. 이 유원필이란 분은 의당 선생께서도 굉장히 많이 아끼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 유성이전이라고 전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제 유원필 선생에 대한 관찰문도 의당집에 보면 여러 편이 보이고 있습니다. 1891년 청풍 후산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제천시에 있는 의림지 일대입니다. 거기에서 의당 선생께서 개최한 향음질에 그 주당이라고 했는데 주당은 바로 그 주인이 되겠죠. 그 주당의 역할을 할 정도로 의당학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도 그 설명한 그 제천의병 충주성 전투에 윤흥성, 그 다음에 광명근과 함께한 그 참여한 그런 기록들이 그 의당집과 그 다음에 의암집, 그 다음에 이병현의 조선황현 승남에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윤정섭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이름으로도 활약을 하셨는데 윤경진이라고 하고요. 본가는 파평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895년 을미의병 때에 그 유인석을 의병장으로 추대를 하였고 제천에서 그 의병들의 진용을 재편성할 때 의진 편성에 깊숙이 관여한 분이고 참모로도 선임이 된 분입니다. 이분은 동생 윤양섭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제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윤양섭과 함께 충주성에서 힘을 다해 가지고 의진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어 이 기록으로 인해 가지고 1996년 독립유공자 애족장에 추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기록은 국가보훈처에 확연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구영 선생님께서 편역을 한 호서의병 사적 또는 습제 이소홍의 소위신편 등등에 보면은 이분의 기록은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동생, 바로 이분이 바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윤양섭이란 분은 태어난 그 시기는 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는 경리이고 호는 소백, 그 윤정섭의 동생입니다. 같이 충주성에서 힘을 다해 의진을 도왔다는 그런 기록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암집에 보면은 그 산원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 산원이라는 것은 바로 의암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 편히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된 작품인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윤정섭에 대한 기록을 윤양섭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윤양섭은 유학을 지키던 집안으로 대대로 문행,
문학과 여러 가지 행동을 말하겠죠. 그것과 지조가 있었고 그의 형인 정섭과 함께 진중에 있을 때 시종 이를 주선함에 마음과 힘을 다하였다. 즉 충주선 그 의진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동에 들어와서는 즉 의암 선생께서 요동으로 이제 피신을 하셨는데 이 요동에 들어가서는 갖은 풍상을 겪고 고생을 다하면서도 힘써 뜻을 더욱 견고히 하여 국내에 돌아와서는 몸을 단속하면서 의리를 지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의암 선생께서 간도인 요동으로 잠시 피난을 가셨고 다시 황해도로 들어오셨을 때도 이 윤양섭이란 분은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의병 활동을 할 때도 이 두 형제가 독실하게 나라와 도를 걱정하며 못하는 일이 없었다. 글이나 얼굴로 보아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불행히 중년에 사망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기록은 윤양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면서 이외의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암 선생의 이 말씀으로 보아서 윤양섭도 독립유공자로 추선된 당신의 형인 윤정섭과 같이 같은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추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가지고 좀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영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자, 이수영 선생님, 자는 인경이고 호는 성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저서라는 사초라고 제가 밝혔는데 사실 이 저서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2년 전에 제천문화원에 계시는 양승훈 선생님께서 소중한 자료를 하나 발굴을 하셨습니다. 이 발굴을 한 것이 바로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지금 원고 형태로 된 이 작품인데 이 이수영 선생님께서는 바로 의당 박세화 선생님께서 문경에 피체가 됐을 때 그 당신의 문인 친구였던 신현국 선생과 같이 가서 항의를 하고 똑같이 신현국 선생과 같이 체포가 되어서 대구에 송치가 되어 3개월 동안 거기에 투옥된 그런 기록이 의당집 연보에 보이는데 요번에 새로운 이분의 저서인 사초라는 책을 보니 여기에 바로 두 작품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의당 선생님께서 문경에서 왜구들에 의해 피체가 된 거에 대한 시를 하나 남기셨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이수영 선생께서 대구로 송치되었을 때 그때의 감회를 적은 시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구 옥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수영 선생님의 이런 자세한 행적이 처음 밝혀지게 되어서 추후에 독립유공자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유란 선생님인데요. 이 양유란 선생님도 역시 아들인 양재명, 그 다음 양재학과 함께 의당 선생의 문인입니다. 월악산 용화동에서 거처하면서 의병 활동을 했는데 정미의병, 즉 운강 이강년 이강년 장군께서 후기에 이제 일으킨 의병을 되게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미의병에 바로 좌종사로 활약했다는 기록이 창의일록, 운강선생 창의일록에 보면은 좌종사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최초로 이번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근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호는 동해고 이만원의 형이 됩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이강년의 의진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좌종사부에 창의일록 좌종사부에 보이는데 이분도 역시 전혀 지금 독립유공자의 추서가 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이강년이 영춘 용소동 지역에서 거기서 전투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치료했고
그 다음에 이강년이 그 치료로 인해 가지고 재기했을 때에 그 좌종사에서 그 의진을 계속 후원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이만원이 바로 앞에 얘기한 이진원의 형이 되는 이진원의 그 동생이 되는 분인데 이분은 1990년에 애국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강년의 휘하에서 의병 활동이 됐다라는 그 기록, 그 다음에 제천과 문경세제 전투, 그 다음 청풍의 까치성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던 것, 그 다음에 의병장 이강년의 보좌했던 것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도 애국장이 추서가 됐지만 앞서 얘기한 그 이진원에 대한 그런 독립 유공자는 아직 추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 연구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좀 독립 유공자 추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태학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호를 활당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충주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을 위해서 일제가 강제 부역을 동원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이 충주분인데 이때에 반대를 선동을 해가지고 당시 체포했다는 기록이 그 기려자 송상도의 그 기료스풀에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제 앞으로 뭐 독립유공자 그 선정을 떠나서 의당학파의 대체적으로 모든 그 문인들이 일제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병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행적이 있음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식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영식이라는 분은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호는 그 중재라고 쓰시는 분인데 원래 이 고향은 충주 출신입니다. 근데 이 충주 출신인데 처음에는 화서학파도 많이 교류를 하였고 이후에는 의당 박세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또 공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당 박세화 선생님께서 1910년도에 순국을 하시자 그때는 또 간제 전우한테 가서 또 그 사사를 받은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유인석의 의진, 그 충주에 입성한 후에 그 경암 서상열의 소모 참모에 활약했던 기록이 보이고요. 또 중요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앞서도 한번 그 언급이 된 을사동 분한기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의당 학파가 어떻게 거병했는지 거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온 그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김영식의 의사동 분한기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용화동에서 정확히 몇 명으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 의병을 모집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시영, 이회영 이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행적에 대해서 학계에서 연구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가 하나가 보이는데 그거는 바로 그 일본 일제의 자료인데 독립운동 자금 그 모집자 거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도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자들을 그 체포를 했는데 거기에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김영식이 바로 이 중재 김영식인가는 자세치는 않지만 활동했던 구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 한번 밝혀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그 재연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대신해서 재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의당학파 문인들의 항일 기록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당학파의 의동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뭐 빈약 또는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의당학파가 기존의 화서학파로 오인이 되어 가지고 이 화서학파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이게 당하는 바람에 의당학파의 그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박세화, 그 다음에 윤응선, 신현국, 안재극, 그 다음에 윤정섭, 이만원 등 의당학파의 총 6명이 현재 독립유공자로 이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 논문으로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자료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의당학파도 구한말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독립유공자가 추서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인규입니다. 정경훈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간 의당 박세화와 그의 문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여러 방면에서 조망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철학, 문학 등에 대해 좋은 연구 성과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박세화가 경술국치로 인해 23일 절식하다 끝내 순국했던 일은 박세화를 비롯한 의당학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경훈 선생님의 발표는 의당학파의 항일 행적에 관련된 연구로 한말 외세 침입에 대한 의당학파의 대응 양식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박세화가 제천에 안거해 학파의 구성과 성장을 해오며 당시 시대 인식과 실천에 대한 논문은 있었지만 박세화 문인들의 항일 행적은 몇몇 인물에만 서술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문은 본격적으로 의당학파의 문인들 가운데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토론자가 평소 한말식이 문학과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어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당학파의 문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원록이나 문인록이 존재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발표작계에서 서술하는 인물들이 유인석이나 이강년처럼 나라를 위해 의병으로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발표작께서는 어디까지 의당학파의 문인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질의가 5가지인데 하나하나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의당학파의 문인의 그런 구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그걸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문인록이나 또는 연원록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당학파의 문인록이나 연원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의당집이 1960년대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 그 의당 선생님 사후 굉장히 오랜 시기 이후에 그게 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문인록이나 연원록을 그때 당시에 간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나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인록이나 연원록은 없었지만 제가 이 논문에서 언급된 그 문인이라는 그 범위는 여러 기록들에서 박세화의 문인인 또는 의당의 문인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기록으로, 첫 번째 근거 자료로 삼았고,
두 번째 의당집에서 주로 언급되어져 있는 또는 연보에서 주로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사료적인 그 진위 여부를 따진다면은 그건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제가 논문이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밝혀진 문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보면 유인석 또는 이강년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의암집이나 아니면 규모 있는 문집에서 바로 의당의 문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이번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의병 분들의 기록을 보면은 정확히 누구의 문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강년에 쓴 그 창의일록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의당학파, 화서학파 이렇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뭐 화서학파다, 의당학파다, 무슨 학파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에는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집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보여져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의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당학파 문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화서학파 문인이나 다른 계파로 오인되어 있으며 실제 기록에서 의당학파 문인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그 의당학파가 사실 의당학파라고 이렇게 처음 이게 학계에 등장한 것은 그 서울대학교에 계셨던 금장대 교수님께서 유학근100년이라는 책, 그 1986년에 간행된 박영사에서 간행된 거기에서 처음 의당학파라는 그 존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의당학파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도 이후에 화서학파 연구하신 분들이 의당학파 분들이 제천에서 또는 거의를 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화서학파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이게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2014년 이후에 그 의당 학술대회가 매년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의당학파와 화서학파의 구분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지만은 학설은 화서의 학설하고는 명확히 다릅니다. 화서는 다르고요. 거의 그 행동에 있어서는 화서학파랑 같이 한 걸로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그 거의했다는 면, 그 다음에 제천에서 활약했다는 면, 이 두 가지 면으로 봐서 그 예전에 그 학자분들이 오인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당학파 문인으로 정확히 실제 기록에서 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하고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의병에 대한 기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병이란 전쟁 상황에서 기록을 그렇게 정치하게 남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의병이 이후에 일제히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연계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록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기록하기에도 바빴을 정도로 그런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을미의병 이후에 제천 전체가 다 불을 내 가지고 일제가 거기 제천 양민들을 다 학살한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의병에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소각을 하고 없애버렸던 때를 생각을 한다면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당학파의 규모가 화서학파보다 적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두 학파의 의병 참여나
기타 항일 행적 등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선 의병하면은 위정척사라는 기치로 초기의 의병들은 주로 유림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아마 화서학파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화서학파는 워낙 그때 당시에 거대한 학파였고 그 다음에 유인석이나 그 위에 이제 성제 같은 경우도 이제 춘천에서 내려오면서 거대한 학파들을 같이 학파 문인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제천에서의 그 의병 활동이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당학파는 화서학파에 비하면 조금 규모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의당 선생님 분이 원래 제천 분이 아니셨죠. 원래는 북한, 그러니까 그 고원, 함흥 근처에 그 고원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남하를 하셔가지고 인제를 거쳐서 양구를 거쳐서 삼척을 거쳐서 태백을 거쳐서 영월을 거쳐서 그 제천까지 오셨는데 제천에 안착하여 학단을 구성한 시기가 50대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파의 규모가 작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의당 학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참 궁핍한 학파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다른 분들은 다 이 거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 반대로 보면은 그만한 또 경제 규모를 또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의당 학파는 그런 면에서 조금 규모가 작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일이라든지 의병의 규모로 본다면 작았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화서학파 못지않게 항일에 대한 그 정신은 아주 높았고 의당학파 전체로 보면은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이 거의 순도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 열성적이었고 배반을 하거나 또는 의병 활동에 어떤 반대를 하신 분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의당학파의 항일 행적 기록은 매우 소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정확히 드러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의당학파의 항일 행적 활약이 미미해서인지 혹은 기록의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앞서 질의처럼 자세하게 조금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 질문하고 좀 다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은 의당학파의 그 기록이 적다. 예, 그거 맞는 말씀이고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의당학파 분들은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의당학파는 학파의 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책에 의존하여 어떠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도 행실과 그 다음에 절의를 지키는 면모에 더 중점을 두었던 학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당 선생도 음성에서 1910년도 경술국치를 당하자 23일 동안 식사를 거르시고 거기서 이제 순국을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의당 학파들이 이렇게 초지일관 무엇이 있으면은 그걸 행실에 옮기고자 하는 성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당 학파 분들은 어떤 기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록을 남겨가지고 나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항일 행동이 미미한 게 아니라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당집 같은 경우만 해도 의당 선생님이 1910년도에 돌아가셨지만 물론 문집의 원고는 그때 당시에 바로 만들어졌지만 그게 간행이 된 게 해방 이후에 간행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록에 대한 그런 면모가 좀 많이 약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기록에 있어서는 또 어떤 또 있냐면은
기록이 거의 산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다가 산실된 경우가 많은데 의당집 원고본도 사실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지만 의당집 원고본도 보면은 굉장히 양이 많았지만은 그게 이제 산실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아서 뭐 여러 가지 학파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런 기록들이 산실된 거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하나 든 생각인데 앞서 대답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보면 혹시 이게 경제적 이유도 같이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문집간행을 보면은 문집간행이 17세기, 18세기에는 굉장히 문집간행이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19세기 구한말 때 되면은 시기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지만은 구한말 때 문집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피폐되고 이래서 문집을 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 50년대 때 문집이 거의 참 드물게 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뭐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 뭐 백성들이 당신의 조상을 위해 가지고 집안에 뭐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뭐 간행을 한다 이게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분들이 되게 베일이라든지 항일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데 그거를 온전히 간행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산실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거의 원고본으로 뭐 원고본뿐만 아니라 간행된 것도 간행이 되었지만은 간행된 것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전쟁 때 많이 산실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의당학파도 그 피해자 중에 뭐 한 학파인데 뭐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의당학파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문인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언급된 문인들을 제외하고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문인들을 조금이나마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향후 발표자께서 본 발표와 연관해 연구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독립유공자 분들이 현재 추서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또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안 돼야 할 분들도 추서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목적을 했던 바는 뭐냐면 독립유공자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자손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국가보훈처로 신청을 해야 그것도 뭐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근데 요즘 뭐 문재인 정권이나 뭐 이 정부에 들어와서 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사실 독립유공자 분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직접적으로 된 자료들은 몇몇 자료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당신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당신의 치적을 직접 이렇게 써간다는 것도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되게 남긴 기록들이 대부분인데 19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분들이 거의 묻혀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연구는 의당학파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의당학파뿐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로 아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방면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우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기존 제 입장에서 의당과 의당학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나 이번 토론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경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예, 같이 해서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